이번에는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부가 중국 전역의 관광 목적 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번복했습니다. 네. 바이러스 사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왜 말을 바꾼 거죠? 네, 어제 오후 발표에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변경하고 또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발표 4시간 뒤에 언론에 따로 보낸 문자에서 이 내용을 번복합니다. 보시는 게 문자 내용인데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결정에서 검토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렇죠. 네,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도 검토로 함께 뉘앙스가 바뀝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떨어져서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앞서 중국 방문 외국인 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고 수준 여행 경보를 발령했을 때 중국이 대놓고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몇 시간 만에 번복된 우리 정부 입장도 결국 중국 입김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과하다 싶은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측 목소리를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중국에서는 자꾸 외국에서 뭐 입국 금지 조치나 여행 금지 얘기가 나오면 결국 중국이 방역에 실패했다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우리 측에서도 이걸 감행하려면 정당화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중국 여행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해버렸으니 밀고 나갈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 중 4명이 우한 국제 패션센터라는 곳을 들렸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더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확진 환자 3번, 7번, 8번, 15번이 우한국제 패션센터 한국관인 더 플레이스에서 함께 근무하고 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죠. 오늘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보건당국은 이곳이 감염 의심 장소로 추정되는 만큼 그곳 한인 상인회나 총영사관을 통해서 더 플레이스에서 일했던 상인 또는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0여 명 정도의 한국인이 그곳에 근무하거나 머문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우한 내에서 워낙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역학조사 과정에서 더 플레이스 방문 이력까지는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여기를 방문한 사람 중에 추가 의심 환자가 있는지 등 더 정확한 정보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거길 방문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는 밀접이든 일상 접촉자든 구분하지 않고 격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업을 못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일반 월급쟁이야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정부는 1대1 담당자를 자가 격리자마다 지정을 해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자가 격리자가 불편 없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 지원비나 유급 휴가 비용도 포함되는 거고요. 2018년 메르스 때를 보면요. 가구당 지원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때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3만 원, 2인 가구 74만 원, 3인 가구 95만 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이번 격리 조치로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협조회사에 정부가 지원금을 줬는데요. 1일 최대 13만 원씩 나갔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새로 산정되겠죠. 중국에서는 아빠를 격리하고 나서 혼자 남은 아들이 숨진 일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만큼 신경을 더 써야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무증상 감염을 언급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접촉한 사람 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들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진 환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할 때 증상이 발현된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그 그렇죠. 뒤에 들른 곳, 그다음에 만난 사람만 시설 소독이나 접촉자 분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증상 감염, 지금은 잠복기 감염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네.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확진자들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기 이전에 갔던 장소와 만난 사람들도 모두 다시 추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WHO 권고처럼 증상 발현 하루 전까지만 역학조사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파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 따르면은 증상 발현 전 동선도 역학조사에 추가할지 정확한 내용을 오는 7일 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부터 나흘 뒤란 말이죠. 네. 이미 확진자가 15명이나 나왔고 나흘 사이 만약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나흘 동안 이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한시가 급한데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